지난번부터는 이제 공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공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제 장기인 이제 폐하고 심장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공기와 연관되어 있는 장기인 폐와 심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이제 이렇게 뭐 엉터리로라도 그려놨는데요. 우리 몸은 이제 이렇게 머리하고 이제 몸통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몸통에 이제 이렇게 팔과 이제 다리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혈액을 이제 공급하는 이제 장기가 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심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심장이라는 장기가 혈액을 돌려주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이제 좀 넓게 생각해 보면은 심장 혼자 우리 몸 전체 혈액순환을 담당하기에는 그 압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그 보조 기관들이 작용을 해야지만 혈액이 원활하게 이제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제2의 혈관, 제2의 이제 심장이라고 부르죠.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제 다리가 이제 특히 이제 정맥 그 순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장보다도 더 혈액 순환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다른 동물들하고 틀리게 이제 직립을 하면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력에 이제 거슬리는 그런 이제 압력이 이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 피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맥혈이 이제 그 다리로 내려간 그 정맥혈을 심장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다리에 있는 그 근육들이 그 정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이제 제2의 이제 심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혈액순환 장애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의 이제 원인이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질병이 이제 고혈압인데,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도 이제 심장이 이제 강하게 수축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몸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정맥혈이나 인파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심장에서는 강한 혈압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말초 저항이라고 그러죠. 고혈압의 원인 중에. 오늘 심장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연관된 얘기들을 한번 같이 해보죠. 알다시피 머리에는 이제 뇌라는 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이제 뇌라는 그 장기의 그 지소 같은 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초소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그 뭐랄까 시각이라든가 청각, 귀를 안 그렸네요. 청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후각이라든가 미각이라는 그 이제 신경을 이제 그 맛이나 이제 냄새나 이제 소리나 빛을 이제 감지하는 그 예민한 이제 센서가 이제 얼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막바로 이제 뇌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이 네 가지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활동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척추를 통해서 내려가는 이제 척수신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통을 지나면서 이제 그 각 이제 이 뒤에는 이제 이렇게
척추신경이 이렇게 내려가 있죠. 척추를 통해서 척수신경이 내려가 있는데 그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또 분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가슴에 있는 이제 여기 무슨 장기가 있냐면은 여기 폐가 있죠, 그죠? 이렇게 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이제 가운데 있죠, 이렇게 폐가 있고 심장이. 그러니까는 가슴에는 폐하고 심장이라는 장기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횡격막이라는 이제 막으로 이제 이렇게 막혀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면은 이 횡격막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제 숨을 쉬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전호흡 하는 것도 결국은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제 횡격막 운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폐의 그 운동성을 좀 키워주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 안 하고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은 이 심폐가 약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씀으로 해서 그 에너지를 갖다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활동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이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이 심장하고 폐 운동성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도 안 하고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심장과 폐는 이제 근육이라든가 모든 이제 그 여러 가지 조직들이 이제 약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는 이제 주로 소화기관이 있죠. 그죠? 소화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관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이제 신장이라는 이제 장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현대의학 쪽에는 이제 배설을 주로 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제 노폐물을 여과해서 배설시키는 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를 배설시킴으로 해서 우리 몸의 그 체액의 상태를 조절해 주는 거죠. 뭐 산염기의 그 산도도 이제 조절해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당의 그 퍼센테이지도 조절해 주고 기타 모든 그 혈액 내에 있는 물질들을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머물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조절을 해주는 게 신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혈압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적혈구도 이제 그 모자란다 이러면은 적혈구 만드는 그 인자들도 이렇게 이제 배출해 주는 데가 신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신장 그러면 신장 하나만을 놓고 보고 그 신장 위에 이제 부신이라는 게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신장 그러면은 그 부신까지 합해서 신장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내분비 계통으로 이제 편입을 시켜놨기 때문에 신장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전체적인 면보다는 이제 부분적으로 뿐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우리 몸이라는 거는 이렇게 모든 그 조직과 장기들이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 눈이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조금 좁은 편이에요.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잘라서 보거든요. 분석적으로. 그러니까 병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제 그 컬리큘럼 자체가 이렇게 분석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원도 보면 이제 뭐 전문이라는 이제 제도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뭐 내과가 있고 외과가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산부인과가 있고 이비인후과가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이제 내과 중에서도 이제 뭐 위를 보는 위장 전문 내과 있고 또 신장을 보는 신장 전문 내과가 있고 그다음에 간 전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도 또 이제 이렇게 분할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봐서 좋을 것 같지만은 몸을 이제 전체적인 유기체로 보는 데는 조금은 이제 부족한 점이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양쪽에서 다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으면 좋은데 사람이 이제 한쪽으로만 보게 되면은 그 관념이 한쪽으로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그래서 그런 이제 단점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제 그 아주 잘 돼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은
실제 이제 그 질병을 대하는 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현대의학에서도 이제 조금 그 넓게 보려는 의사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자연치유 쪽으로 관심을 두는 의사들도 있고, 실제 또 그렇게 이렇게 이제 무슨 어떤 그 이제 수련장 같이 이렇게 단체가 가서 이렇게 이제 건강 수련을 할 수 있는 곳도 만들어 가지고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세계적인 추세예요. 세계적으로 지금 병원을 이렇게 복잡한 도시에다 짓지 않고 이렇게 조금 산이 있고 숲이 있는 데다가 이제 병원을 짓는 경우가 이제 외국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현상이긴 한데 이제 그 어떤 그 의료의 한계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넘어가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게 있어요. 전문가가 돼서 전문가만 할 수 있는 또 어떤 그 제도적인 게 이제 법적으로는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의료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사이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또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공짜로 해주는 것 같으면 또 모르지만 이제 돈을 주고받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 때문에도 더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의료 문제가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할 수도 없고 저렇게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건강 문제는 자기가 그래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자기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무슨 뭐 건강 제도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내 몸을 이제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서 가면 이제 병원에 가서 주는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또 의사들마다 또 다 틀리잖아요. 또 뭐 저 의사들도 이제 양방 의사가 있고 한 의사가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선택이라는 것도 쉽지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내 몸을 내가 이제 고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보유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건 역시 쉽지 않다는 거죠. 제 경험에 의해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주위 사람들이나 이렇게 어디 가서 사람들의 그 이제 생활이라든가 대화를 이제 해보면은 그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좋지 그 원리는 좋죠, 그죠? 내가 내 몸을 고친다는 거는 타이틀은 좋지만 그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의문도 듣고 또 그런 말조차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병이 나면 당연히 병원에 가고 병이 나면 당연히 약을 먹는 게 아주 뭐 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저도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이제 때로는 회의도 느끼고 이걸 왜 하나 그런 이제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또 혹시 모르니까 또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제가 이런 이제 강의를 함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이 건강에 대한 문제를 이제 안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저한테는 이제 공부가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이 이제 좀 남으면 이제 유튜브에서 건강 강의를 많이 봐요. 이제 다른 분들이 하는 건강 강의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이제 유튜브가 요즘에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은 의심적인 부분도 있고 뭐 하여튼 뭐 하여튼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대개다 이제 유튜브 강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이제 의료 쪽에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대체 의학 쪽에서 이제 나와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부담 없이 하는 거죠,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매체가 없었으니까 사실 좀 힘들었는데 유튜브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제 그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정보들이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 또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또 이제 다른 반면에 또 이제 그런 이제 정보들이 이제 기존 정보들하고의 이제 맞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마지막에 선택권은 이제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죠? 물건을 사도 아무리 장사꾼이 얘기를 해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가고 안 사고는 내가 결정하듯이 의료 서비스라는 것도 결국은 최종 결정자는 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그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건강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다든가 안 그러면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뭐 어떤 병의 진단을 받았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병원을 찾아가는 약을 먹든 하여튼 뭐 어떤 방법을 쓰든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부터 시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찾아가는 데가 병원이 일차적인 곳이죠, 그죠?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사나 뭐 의사들 의견을 듣고 하는데 실제 이제 큰 병원 같은 데서는 의사들하고의 그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환자 한 분을 대하면서 오랜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환자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을 폭행하고 뭐 간호사를 폭행하는 그런 이제 사건들도 나잖아요. 환자들이 이제 화가 나니까 그럴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환자가 또 정신 이상자인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병원에 가지만 이제 의료를 불신하는 사람들도 이제 상당히 있다고 보죠, 그죠? 물론 이제 환자가 되면 답답하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뭐 어디 뭐 자기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제 강의를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어떤 요점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건강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제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이제 당위성이죠. 내가 내 몸을 고쳐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병이 나가지고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는 게 올바른 거냐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또 그런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은 또 괜찮지만 우리가 뭐 좋게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의료 사고 같은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병원 불신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내용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의료상호라는 거는 이제 이제 나타난 것만 이제 신문을 통해서나 뭐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그거보다 수없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뭐 긴가민가 한 거는 더 많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의료 소송 같은 것도 사실 이제 의사들은 전문가고 환자들은 비전문가니까 소송을 한다 그래도 이길 확률이 거의 없죠, 그죠? 그리고 뭐 재판을 하게 되면 의료 재판비가 변호사비가 굉장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현실들을 알고 내 몸을 이제 내가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건강할 때 이제 준비를 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의료 사고로부터도 이제 그게 만약에 된다면 의료 사고로부터도 이제 이제 피해를 안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내 몸을 고치면 경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플러스가 되잖아요. 지금 아무리 의료보험 제도가 뭐 잘 돼 있다 그래도 뭐 의료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분야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보험이라는 게 한계성을 갖잖아요. 그죠? 큰 병에 걸리면 아무래도 개인돈이 많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사보험들이 이제 많이 이제 광고가 나오는 게 결국은 이제 소비재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뭐 암보험이라든가 뭐 기타 무슨 성인병에 대한 이제 그 보험 회사들의 광고를 보면은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기본적인 그 나라에서 하는 건강보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병원에 치료를 받았을 때 그 치료비에 대한 어떤 이제 혜택을 주는 거지, 뭐 암이 걸렸다 그래서 암보험 들었다 그래서 암이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치료비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치료를 해서 과연 그 암이 낫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 그죠? 근데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홍보 매체를 통해서 이제 뭐 암 치료율이 높아졌다 뭐 많이 이제 이런 간접 광고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는 이제 그 통계라는 거는 그 통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 치수를 대입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더 크게 클로즈업 시키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여튼 현실은 고친 사람도 있지만 또 그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의료에 대한 그 문제들을 그냥 전문가한테만 다 맡기는 게 상책이 아니라 나도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 몸보다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없고, 그 다음에 내 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병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나뿐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어떠한 이 사회적인 구조에서 그 들어오는 정보의 쇠뇌에 대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망각하고 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제 동물들도 야생 동물들이 있고 길짐승들이 있잖아요.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진 이제 짐승들이 있다고요, 그죠? 그럼 야생 동물들은 스스로 자기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죠? 먹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뭐 동물들은 이제 있진 않지만 의식주를 다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길짐승들은 그게 어떤 주인에 의해서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자는 뭐 가축 이러면 축사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먹이라든가 사료라든가, 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동물들의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이제 보호를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길짐승이라는 거는 그런 이제 그 주인한테 보호를 받죠, 그죠? 그 대신에 뭐냐 하면은 길짐승은 결국은 그 길을 들이는 주인의 밥이 되고 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주인이 그 길짐승을 길들이는 이유는 그 길짐승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주인을 위한 거죠. 주인이 그걸 잡아먹거나 아니면 그걸 길러서 팔아먹거나, 그죠? 주인의 이득을 위해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거지, 그 길짐승을 위해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애완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지만, 결국은 길짐승이 되면은 결국은 주인의 내게 생사의 결정권이 달린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주인이 즐겁지 않으면은 그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게 길짐승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사람은 사실은 길짐승들보다 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명이 되는 게 물론 이제 이제 모든 제도, 정치, 경제 이런 우리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서 길들여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뭐라 그럴까, 교육이라든가 뭐 종교라든가 이런 이제 그 눈과 귀로 들어온 모든 이 아르마니들이 다 우리를 길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길들인 상태에서 내가 내 몸을
고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죠? 길들여졌기 때문에 내가 길들여져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길들여져 있는 거조차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길짐승들한테 이제 야생이 되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죠? 길짐승들이 오래 길들여졌으면 주인이 놔줘도 본래 자리로 돌아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 사는 길짐승인데 오래 집 동물이 돼버리면은 산에 놔둬도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야생기가 남아있는 동물들은 그 산속에서 그냥 살지만 길이 워낙 많이 들어져 있는 동물들은 거기에 적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역시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돼버린 이제 시대가 됐어요. 사람은 또 이제 그 기계를 만들어 놓고 지금은 이제 기계에 또 노예가 됐죠. 그죠? 기계가 없이는 거의 이제 돌아가지 않게끔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또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길들여짐으로 통해서 우리가 더 그 뭐라 그럴까 그 능력이 더 키워질 수 있는 어떤 그 바탕은 마련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명적인 어떤 이 과학의 혜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데 도움은 주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편리성을 갖고 노예가 돼버린 상태가 되면은 그 만들어진 그 기계 때문에 내가 기계의 노예가 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동차를 발명해갖고 우리가 이제 그 이동수단이 이제 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체 구조는 다리를 들쓰게 되니까 다리가 약해지죠. 그죠? 약해지니까 점점 이제 걷는 일은 없게 되죠. 덜 걷게 되죠. 아무래도. 그죠? 그러면 이제 다리가 약해짐으로 해서 생기는 게 뭐겠어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혈액순환의 심장에만 하나 갖고 혈액이 다 돌아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좀 전에 했잖아요. 그럼 다리에서 심장을 돌려줘야 되는데 심장을 돌리는 기능이 혈액을 돌리는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몸에 이제 그 체력이 약해지죠. 그죠? 그럼 자꾸 더 편하기 위해서 편한 쪽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것 때문에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뭐 암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뭐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뭐 관절 통증 뭐 많잖아요. 병이라는 게 지금 있잖아요. 근데 물론 옛날에도 있었죠. 옛날에도 있었지만 옛날에는 너무 몸을 많이 써서 생긴 거고 지금은 몸을 너무 안 쓴 거죠. 몸을 안 쓰고 상대적으로 머리를 많이 쓰면서 생기는 병들이에요. 지금 현대인들 병들은. 그러니까 지금 병의 근본적인 거는 몸은 더 쓰고 머리는 덜 쓰는 쪽으로 가야 돼요. 기본 일은 머리하고 몸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머리를 많이 쓰고 몸을 덜 쓰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패턴으로 바꿔줘 가는 게 제 1번이라고 보는 거예요. 1번.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는 덜 쓰고 몸은 많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몸을 많이 쓴다는 거는 일하는 거 아니면 운동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일하는 게 우리가 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머리를 많이 쓰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직업이. 그죠? 몸을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직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머리는 많이 쓰지만 이 많이 쓰는 거를 되도록 그 돈 벌기 위해서 직업상 쓰는 머리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뭐 길거리 가면서 스마트폰 보고 뭐 텔레비 보고 뭐 보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줄여야 되는데 이걸 줄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몸은 쓰기 귀찮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운동을 해서 이걸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걸 못 맞춰주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이제 그 뭐 오락이라든가 취미 생활을 하는데 이게 좋은 쪽의 그 취미 생활을 안 하고 이제 단편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술을 먹는다든가 뭐 노름을 한다든가 뭐 바람을 핀다든가 이 이제 말초 쪽에 그 흥분성을 느껴주는 것들 어떤 스릴적인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원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드는 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몸을 나쁘게 해주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이제 아편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이제 일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런 이제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서 정신적인 병이 결국은 이제 육체적인 병이 되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라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따로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떨어져 있지도 않고 떨어져서는 존재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여기 뭐야, 머리가 이게 병이 생긴다 그러면 몸에 병이 생기는 거고, 몸에 병이 생긴다 그러면 머리에도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병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제 제가 이제 시작하려는 거하고 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제 강의는 어떤 이런 지식적인 강의보다는 조금 지혜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외적인 그 삶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많이 제시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실제 이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거의 안 하는 편이지만, 제가 전에 이제 그 제 회원들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는 제 얘기를 많이 해요. 제 얘기.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잖아요? 뭐 건강정보라는 건 남의 걸 베껴 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남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뭐 저 노공기처럼 뭐 저 앵무새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게 진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또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이제 자기 잘난 척 한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는 이제 되도록 그런 강의는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본 강의보다는 이제 이 외적인 강의가 많아졌네요.